겨울이 깊어지던 어느 날이었다.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창밖에 떨어지는 눈송이는 소리도 없이 쌓이고 있었다. 그날 아침 나는 병원에서 전화를 받았다. 김성호 씨 보호자분 되시나요? 잠깐 멈칫했다. 네, 아들입니다. 전화기 너머의 간호사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말했다. 아버님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오늘 중으로 한번 와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아버지는 3개월 전부터 병원에 계셨다. 췌장암이었다. 처음 들었을 때 의사는 조용히 말했다. 많아야 반년입니다. 그 말을 듣고도 나는 울지 않았다. 아니, 울 수 없었다. 왜냐하면 나는 아버지와 그렇게 가까운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늘 바빴다.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돌아왔다. 건설 현장에서 평생을 일했다. 손은 항상 거칠었고 손톱 밑에는 시멘트가 끼어 있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상하게도 늘 나에게 같은 말을 했다. 아들아, 미안하다. 나는 그 말이 싫었다. 왜인지 모르게 짜증이 났다. 어릴 때 나는 늘 생각했다. 미안하면 집에 좀 있지. 학교 운동회에도 아버지는 오지 않았다. 졸업식에도 오지 않았다. 친구 아버지들은 다 왔는데 우리 아버지는 항상 없었다. 그래서 나는 점점 아버지와 말을 하지 않게 됐다. 어느 날 중학교 때였다. 집에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식탁에 앉아 있었다. 낡은 작업복을 입은 채였다. 아버지는 나를 보자마자 말했다. 왔냐? 나는 그냥 대충 대답했다. 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려 했다. 그때였다. 아버지가 갑자기 말했다. 아들아. 나는 멈췄다. 왜요? 아버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다. 오늘 학교는 어땠냐? 나는 짧게 말했다. 그냥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문을 닫기 직전 나는 아버지의 얼굴을 잠깐 봤다. 그 얼굴은 왠지 모르게 쓸쓸해 보였다. 하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때의 나는 아버지를 이해할 나이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세월은 그렇게 흘렀다. 나는 대학을 가고 직장을 얻고 결혼도 했다. 하지만 아버지와의 거리는 조금도 가까워지지 않았다. 전화도 거의 하지 않았다. 어쩌다 전화를 하면 대화는 항상 짧았다. 밥은 먹었냐? 네. 일은 괜찮고? 네. 그리고 끝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심장마비였다. 장례식장에서 나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등을 오래 보았다. 아버지는 울지 않았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다. 사람들이 다 돌아간 밤이었다. 나는 장례식장 복도에서 아버지를 봤다. 아버지는 혼자 앉아 있었다. 그리고 울고 있었다. 그때 처음 알았다. 아버지도 울 수 있는 사람이란 걸. 하지만 나는 그때도 아버지에게 다가가지 못했다. 그게 내가 평생 후회하게 될 일이다. 어머니가 떠난 뒤 아버지는 혼자 살았다. 나는 몇 번 같이 살자고 했지만 아버지는 항상 거절했다. 됐다. 아버지 혼자 괜찮아요? 괜찮다. 그리고 항상 같은 말을 했다. 너희 잘 살면 됐다. 나는 그 말을 그냥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 말에는 내가 평생 몰랐던 아버지의 진짜 인생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사실을 아버지가 쓰러진 뒤에야 알게 된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중환자실에 있었다. 산소호흡기를 하고 있었다. 얼굴은 많이 말라 있었다. 나는 병실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를 바라봤다. 그때 간호사가 다가왔다. 아버님 짐을 정리하다가 이걸 발견했습니다.
작은 봉투였다. 봉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아들 성민에게. 나는 그 봉투를 들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왜인지 모르게 가슴이 답답했다.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작은 통장 하나가 들어 있었다. 그리고 접힌 편지 한 장. 나는 그 자리에서 편지를 펼쳤다. 편지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었다. 아들아, 아버지가 평생 숨겨온 이야기를 이제야 하려고 한다. 그리고 나는 그 편지를 읽다가 그 자리에서 멈춰섰다. 왜냐하면 그 편지에는 내가 평생 몰랐던 아버지의 충격적인 비밀이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 자리에서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순간 처음으로 깨닫기 시작했다. 나는 아버지를 단 한 번도 제대로 이해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 통장은 단순한 돈이 들어있는 통장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아버지의 평생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통장을 보며 평생 잊지 못할 이 말을 듣게 된다. 아버지는 매달 같은 날, 같은 사람에게 돈을 보내셨습니다. 나는 놀라서 물었다. 누구에게요? 간호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다. 그게 아버님이 30년 동안 보내신 돈입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왜냐하면 그 돈이 보내진 사람의 이름을 보는 순간 나는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 이름은 내 이름이 아니었다. 겨울이 깊어지던 어느 날이었다.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창밖에 떨어지는 눈송이는 소리도 없이 쌓이고 있었다. 그날 아침 나는 병원에서 전화를 받았다. 김성호 씨 보호자분 되시나요? 잠깐 멈칫했다. 내 아들입니다. 전화기 너머의 간호사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말했다. 아버님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오늘 중으로 한번 와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아버지는 3개월 전부터 병원에 계셨다. 췌장암이었다. 처음 들었을 때 의사는 조용히 말했다. 많아야 반년입니다. 그 말을 듣고도 나는 울지 않았다. 아니, 울 수 없었다. 왜냐하면 나는 아버지와 그렇게 가까운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늘 바빴다.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돌아왔다. 건설 현장에서 평생을 일했다. 손은 항상 거칠었고 손톱 밑에는 시멘트가 끼어 있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상하게도 늘 나에게 같은 말을 했다. 아들아, 미안하다. 나는 그 말이 싫었다. 왜인지 모르게 짜증이 났다. 어릴 때 나는 늘 생각했다. 미안하면 집에 좀 있지. 학교 운동회에도 아버지는 오지 않았다. 졸업식에도 오지 않았다. 친구 아버지들은 다 왔는데 우리 아버지는 항상 없었다. 그래서 나는 점점 아버지와 말을 하지 않게 됐다. 어느 날 중학교 때였다. 집에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식탁에 앉아 있었다. 낡은 작업복을 입은 채였다. 아버지는 나를 보자마자 말했다. 왔냐? 나는 그냥 대충 대답했다. 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려 했다. 그때였다. 아버지가 갑자기 말했다. 아들아. 나는 멈췄다. 왜요? 아버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다. 오늘 학교는 어땠냐? 나는 짧게 말했다. 그냥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문을 닫기 직전 나는 아버지의 얼굴을 잠깐 봤다. 그 얼굴은 왠지 모르게 쓸쓸해 보였다. 하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때의 나는 아버지를 이해할 나이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세월은 그렇게 흘렀다. 나는 대학을 가고 직장을 얻고 결혼도 했다.
하지만 아버지와의 거리는 조금도 가까워지지 않았다. 전화도 거의 하지 않았다. 어쩌다 전화를 하면 대화는 항상 짧았다. 밥은 먹었냐? 네. 일은 괜찮고? 네. 그리고 끝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심장마비였다. 장례식장에서 나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등을 오래 보았다. 아버지는 울지 않았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다. 사람들이 다 돌아간 밤이었다. 나는 장례식장 복도에서 아버지를 봤다. 아버지는 혼자 앉아 있었다. 그리고 울고 있었다. 그때 처음 알았다. 아버지도 울 수 있는 사람이란 걸. 하지만 나는 그때도 아버지에게 다가가지 못했다. 그게 내가 평생 후회하게 될 일이다. 어머니가 떠난 뒤 아버지는 혼자 살았다. 나는 몇 번 같이 살자고 했지만 아버지는 항상 거절했다. 됐다. 아버지 혼자 괜찮아요? 괜찮다. 그리고 항상 같은 말을 했다. 너희 잘 살면 됐다. 나는 그 말을 그냥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 말에는 내가 평생 몰랐던 아버지의 진짜 인생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사실을 아버지가 쓰러진 뒤에야 알게 된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중환자실에 있었다. 산소호흡기를 하고 있었다. 얼굴은 많이 말라 있었다. 나는 병실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를 바라봤다. 그때 간호사가 다가왔다. 아버님 짐을 정리하다가 이걸 발견했습니다. 작은 봉투였다. 봉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아들 성민에게. 나는 그 봉투를 들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왜인지 모르게 가슴이 답답했다.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작은 통장 하나가 들어 있었다. 그리고 접힌 편지 한 장. 나는 그 자리에서 편지를 펼쳤다. 편지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었다. 아들아, 아버지가 평생 숨겨온 이야기를 이제야 하려고 한다. 그리고 나는 그 편지를 읽다가 그 자리에서 멈춰섰다. 왜냐하면 그 편지에는 내가 평생 몰랐던 아버지의 충격적인 비밀이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 자리에서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순간 처음으로 깨닫기 시작했다. 나는 아버지를 단 한 번도 제대로 이해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 통장은 단순한 돈이 들어있는 통장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아버지의 평생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통장을 보며 평생 잊지 못할 이 말을 듣게 된다. 아버지는 매달 같은 날, 같은 사람에게 돈을 보내셨습니다. 나는 놀라서 물었다. 누구에게요? 간호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다. 그게 아버님이 30년 동안 보내신 돈입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왜냐하면 그 돈이 보내진 사람의 이름을 보는 순간 나는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 이름은 내 이름이 아니었다. 나는 통장을 다시 펼쳐보았다. 입금 내역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매달 같은 날짜였다. 매달 25일. 그리고 금액도 거의 비슷했다. 10만 원, 15만 원, 어떤 달에는 20만 원. 크지 않은 돈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30년 동안 계속 이어져 있었다. 나는 계산을 해봤다. 대충 계산해도 그 돈은 수천만 원이 넘었다. 나는 간호사를 바라봤다. 이거 혹시 잘못된 거 아닌가요? 간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아버님 짐에서 발견된 통장이에요. 나는 다시 통장을 보았다. 송금받는 사람 이름이 적혀 있었다.
김하늘. 나는 그 이름을 속으로 몇 번이나 읽었다. 김하늘. 나는 그 이름을 처음 보는 이름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이 불편했다. 왜인지 모르게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다. 그때였다. 간호사가 말했다. 편지 뒤에도 하나 더 있습니다. 나는 편지를 뒤집었다. 정말로 뒤쪽에 글이 더 적혀 있었다. 나는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아들아, 이 통장을 보면 많이 놀랐을 거다. 아버지가 왜 이런 일을 했는지 궁금할 거다. 사실 이 이야기는 평생 하지 않으려고 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다. 이 돈을 받은 아이는 너의 여동생이다. 나는 편지를 읽다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여동생? 나는 순간 편지를 내려놓았다. 머리가 멍해졌다. 여동생이라니. 나는 평생 외아들이었다. 적어도 그렇게 알고 살아왔다. 나는 다시 편지를 들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아들아, 아버지는 젊었을 때 큰 잘못을 했다. 너희 어머니를 만나기 전에 한 여자를 만난 적이 있다. 그 여자에게 아이가 생겼다. 하지만 아버지는 책임지지 못했다. 가난했고 어렸고 겁이 많았다. 그래서 도망쳤다. 나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병원 복도였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지만 내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계속 편지를 읽었다. 몇 년 뒤 그 여자가 찾아왔다. 아이를 안고 있었다. 그리고 말했다. 당신 딸이에요. 내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 아이가 바로 김하늘이다. 그때 아버지는 이미 너희 어머니와 결혼한 상태였다. 그래서 집으로 데려올 수 없었다. 하지만 외면할 수도 없었다. 그래서 약속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다. 숨이 거칠어졌다. 아버지는 평생 이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도 몰랐을 것이다. 나는 다시 편지를 읽었다. 그 아이 엄마는 얼마 뒤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 아이를 고아원에 맡겼다. 그리고 그날부터 약속했다. 내가 평생 도와주겠다. 나는 통장을 다시 보았다. 매달 찍힌 입금 내역. 그것이 무엇인지 이제 알 것 같았다. 아버지는 30년 동안 그 아이에게 돈을 보냈다. 나는 다시 편지를 읽었다. 아들아,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다. 그래서 평생 너희에게 미안했다. 그래서 너에게도 늘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 어떤 장면이 떠올랐다. 어릴 때였다. 아버지가 말했다. 아들아 미안하다. 나는 짜증을 내며 말했다. 뭐가 미안해요. 그때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웃었다. 나는 그 이유를 지금에서야 알 것 같았다. 나는 다시 편지를 읽었다. 하지만 아들아, 아버지는 너를 정말 사랑했다.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운 아들이었다. 나는 그 문장을 읽다가 눈이 흐려졌다. 그래서 더 미안했다. 너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지 못해서. 나는 편지를 내려놓았다. 가슴이 너무 아팠다. 그때였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다. 성민 씨. 나는 고개를 들었다. 의사였다. 아버님이 잠깐 의식을 찾으셨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중환자실로 들어갔다.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눈을 겨우 뜨고 있었다. 나는 가까이 갔다. 아버지. 아버지는 나를 보았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왔냐? 나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나는 겨우 말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아버지는 잠시 나를 바라봤다.
그리고 아주 힘들게 말했다. 미안하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목이 막혀서 말이 잘 나오지 않았다. 아버지, 저 그 통장 봤어요. 아버지의 눈이 살짝 흔들렸다. 나는 말했다. 하늘이 제 여동생이라면서요. 아버지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그래. 나는 한참 말을 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겨우 물었다. 어디 있어요, 그 사람? 아버지는 아주 천천히 말했다. 부산에 있다. 나는 다시 물었다. 만나보셨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아주 조금 끄덕였다. 몇 번, 멀리서. 나는 놀랐다. 말은 안 했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못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왜요? 아버지는 아주 힘들게 말했다. 자격이 없으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버지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아들아, 나는 가까이 갔다. 내 아버지. 아버지는 겨우 말했다. 부탁 하나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하세요. 아버지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늘이 혼자다. 나는 숨을 멈췄다. 그리고 아버지가 말했다. 한 번만 가서 봐줄 수 있겠냐? 그 말은 아버지가 나에게 한 마지막 부탁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때 몰랐다. 내가 부산에 가서 그 여동생을 만나는 순간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될 줄은.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아버지가 평생 숨겨온 또 다른 진실을 알게 된다. 아버지는 그날 밤 다시 의식을 잃었다. 의사는 말했다. 언제 다시 깨어날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나는 병원 복도에 한참 서 있었다. 손에는 아직도 그 통장이 들려 있었다. 김하늘. 그 이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내 여동생. 나는 평생 외아들로 살았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어딘가에는 내 아버지의 또 다른 딸이 살고 있었다. 나는 아버지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다. 한 번만 가서 봐줄 수 있겠냐? 그 목소리는 너무 약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평생 쌓인 부탁이 들어 있었다. 나는 결국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부산으로 가는 KTX를 탔다. 기차 창밖으로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머릿속은 복잡했다. 나는 계속 생각했다. 어떤 사람일까? 내 여동생이라는 사람은 나이가 몇 살일까? 어떤 얼굴일까? 나를 보면 뭐라고 할까? 아버지를 원망하고 있을까?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는 걸까? 그때 나는 문득 통장을 떠올렸다. 30년. 매달 보내진 돈. 아버지는 한 번도 거르지 않았다. 건설 현장에서 평생 일하며 자신은 늘 낡은 옷을 입고 싼 막걸리를 마시면서도 그 돈만큼은 단 한 번도 끊지 않았다. 나는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졌다. 아버지는 어떤 마음으로 그 돈을 보냈을까? 부산역에 도착했을 때 저녁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나는 아버지 편지에 적혀 있던 주소를 꺼냈다. 부산의 작은 동네였다. 바닷가 근처였다. 택시를 타고 20분쯤 갔다. 그리고 나는 그곳에 도착했다. 작은 골목이었다. 낡은 건물들이 줄지어 있었다. 나는 주소를 다시 확인했다. 그리고 한 건물 앞에서 멈췄다. 작은 분식집이었다. 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하늘 분식? 나는 잠시 그 간판을 바라봤다.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다. 나는 문 앞에 서 있었다. 문을 열면 내 여동생을 만나게 된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문을 열었다. 딸랑. 종소리가 울렸다. 가게 안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다. 한 여자가 카운터에 서 있었다. 30 중반쯤 되어 보였다.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그 여자가 나를 보았다. 어서 오세요. 나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여자는 웃으며 말했다. 뭐 드릴까요? 나는 겨우 말했다. 혹시 김하늘 씨인가요? 그 여자는 잠깐 멈췄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는데요. 나는 심장이 크게 뛰었다. 나는 한참 말을 못하다가 말했다. 저는 성민이라고 합니다. 그 순간 그 여자의 얼굴이 굳었다. 그리고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몇 초가 흘렀다. 그리고 그 여자가 말했다. 아주 조용한 목소리였다. 혹시 서울에서 오셨나요? 나는 놀랐다. 네. 그 여자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한숨처럼 말했다. 결국 오셨네요. 나는 멍해졌다. 저를 아세요? 그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나는 놀라서 말했다. 어떻게요? 그 여자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아버지에게 들었습니다. 나는 말을 잃었다. 아버지요? 그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리고 말했다. 저도 그분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몸이 굳었다. 아버지를 안다고요? 그 여자는 천천히 말했다. 가끔 오셨어요. 나는 충격을 받았다. 언제요? 그 여자는 조용히 말했다. 몇 년 전부터요.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럼 만나셨어요? 그 여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항상 밖에서 보고만 가셨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여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냥 가게 앞에 서 있는 아저씨인 줄 알았죠. 나는 가슴이 조여왔다. 그 여자는 계속 말했다. 비 오는 날에도 눈 오는 날에도 가끔 오셨어요. 그냥 멀리서 가게를 보고 계셨습니다.